수족구병 의심으로 요새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이 진단되고 나서 여기저기 병원들을 다녀오신 분들은 치료 방법이 좀 다 달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도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에서 수족구병에 대해 마스터하시고 자신있게 아이를 보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요새도 잔뜩 돌고 있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조금 애매한 것들까지 최대한 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발진이 생기면 이게 수족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저기 의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른데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 격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등등을 제가 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어린이집에 수족구가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애가 손에 이상한 발진이 나고 있어요. 첫째가 수족구병인데 얘도 좀 옮았는지 좀 봐주세요. 아이가 구내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수족구 맞나요? 수족구병 의심으로 요새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어떻게 수족구병을 진단하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수족구에 병변이 있으면 진단을 합니다. 손발에 수포성 혹은 구진성 발진이 적어도 1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입안에 구내염이 있어야지 수족구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발진 하나만 가지고 수족구라고 하지 않고 구내염 하나만 있다고 수족구라고 하지 않아요. 꼭 발진 더하기 구내염 둘 다 있어야 수족구병을 진단합니다. 발진은 손이나 발에 한 곳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손발에 모두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손발뿐만 아니라 성기 주변에도 발진이 잘 생기고 은근히 입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생긴 발진과 함께 진찰하러 오셨을 때 입안에 떡하니 구내염이 있다고 하면 수족구를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족구병은 보통 열, 발진, 구내염 3가지 증상이 다 있는데 누구는 발진이 먼저 생기고 뒤늦게 구내염이 잡히고, 누구는 구내염이 먼저 생겼다가 나중에 발진이 생기고, 누구는 열이 뒤늦게 난다거나, 이렇게 증상 생기는 순서가 좀 랜덤이라서 보통은 의원을 2일, 3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상이 하나씩 생기는지를 보셔야 해요. 이 증상들이 순차적으로 다 확인이 되어야 수족구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수족구병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것도 감기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모르시는 게 매년 그 지역에 도는 수족구균이 딱 1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발의 발진과 구내염을 일으키는 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고 콕사키 바이러스 A6, A10, 제일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1 등등 여러 개의 수족구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 나쁘게 2-3가지 수족구균이 그 지역에 동시에 돈다? 그 시즌에 아이가 수족구를 연달아서 2번, 3번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봐도 발진이 수족구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수족구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수족구균이 도는 따뜻한 여름 날씨에는 수족구 사촌쯤 되는 비슷한 균들이 정말 많이 돌아서 이렇게 발진만 좀 수족구스럽고 구내염이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 구내염만 생기고 발진이 안 생기는 엔테로바이러스 아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구내염과 발진이 같이 있어야 수족구병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수족구병이 진단되고 나서 여기저기 병원들을 다녀오신 분들은 치료 방법이 좀 다 달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딱 치료를 해서 빨리 바이러스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족구병에 걸리면 열이 보통 이틀에서 4일 정도 나고 구내염이 한 7일 정도를 가고 발진은 7일에서 한 달 정도를 가는데, 이런 경과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방법이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족구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 증상 기간을 아이가 수월하게 버틸 수 있도록 각각 증상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약 구내염이 너무 심해서 아파하고 침도 흘리고 못 먹고 있다고 하면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열이 없더라도 진통 소염 해열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품이나 처방받은 가글약들도 입안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가 너무 탈수가 와서 소변량도 줄고 막 늘어져
있으면 그때는 탈수 교정을 위해서 수액을 맞춥니다. 간혹 가다가 수족구균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설사가 심하다고 하면 설사약을, 발진이 조금 가렵다고 하면 그 가려운 걸 가려앉혀주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그때그때 아이의 불편한 증상들을 눌러주는 약들을 써줍니다. 이렇게 증상 조절하는 약들을 쓰면서 기다리다 보면 수족구균이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서 치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바이러스제는 교과서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고,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많은 수족구 환자들을 봐도 항바이러스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발진에 특정한 연고가 듣는 게 또 없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그 어떤 연고도 발진 기간을 단축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진은 그냥 평소에 쓰는 보습제만 평소대로 발라가면서 사라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발진이 너무 심한데 아이가 막 딱지를 떼버리고 긁어버려서 피고름이 난다고 하면 2차 감염을 의심해서 항생제 연고를 잠시 동안은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좀 정리해드리면, 수족구병은 치료약이 없고 증상을 조절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정규 해열제 복용, 스프레이 등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항바이러스제나 스테로이드 연고, 항생제 연고 등은 효과가 전혀 없다입니다. 부모님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격리기간, 요것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코로나가 많이 돌았을 때 격리기간이 계속 자주자주 바뀌었듯이 수족구도 나라에서 권고하는 격리 권고사항이 그때그때 조금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단받고 무조건 7일 동안 경고를 권고한다 인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구내염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입니다. 구내염이 보통 7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구내염이 사라지는 시점에 저 같은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 전염력이 떨어졌겠다 싶으면 이렇게 확인서를 적어드립니다. 참고로 몸에 생기는 발진은 한 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사라지고 발진만 남았다고 하면 보통 등원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의사의 판단으로 격리 해제를 권고하기 때문에 다니는 소아과에서 주기적으로 보면서 결국 격리 해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요 수족구 합병증을 많이 걱정하세요. 맞습니다. 보통 수족구병은 이렇게 열감기처럼 일주일만 좀 고생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이 나쁘면 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수족구를 일으키는 원인균들 중에서 증상이 제일 심한 엔테로바이러스 71이라고, 이 녀석에 감염이 되면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켜서 뇌수막염이나 뇌염, 급성 마비 등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뇌수막염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족구병 걸린 아이들이 열경련을 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련을 하거나 이상하게 처지고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면 합병증을 걱정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은근 흔한 합병증이자 좀 재밌는 합병증인데, 손톱 발톱이 빠지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수족구를 걸려보면 수족구병이 한창 진행할 때는 손발톱이 안 빠지는데, 이상하게도 한 달, 두 달 이후에 서서히 손발톱에 금이 가면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아이가 으악 하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통증 없이 그냥 금방 가다가 툭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손발톱이 떨어져 나왔는데 막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소독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는 전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면서 회복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은 꼭 손발의 발진과 구내염이 다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수족구병의 치료는 대증치료이며 항바이러스제나 연고 등이 효과가 없다. 격리는 구내염이 사라질 때까지를 권고하며 대략 7일 정도이다. 합병증으로는 신경계 합병증, 손발톱 빠지는 합병증 등이 올 수 있다입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도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에서 수족구병에 대해 마스터하시고 자신있게 아이를 보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